안녕하십니까, 김정용입니다. 북한이 16일 날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를 폭발했고요. 계속해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를 조롱하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17일 날 예상외로 우리 정부도 북한이 몰상식한 행동을 했고 또 예의를 좀 갖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남북한이 했던 평화협정, 평화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물거품이 되면서 다시 남북관계는 원점이 됐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 악순환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너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않아서 남북한 문제로만 이 문제를 한정시켰는데, 사실 이 남북한 간의 문제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동북아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두 나라의 일인 것이죠. 즉, 이 국제 관계 속에서 이 남한이 자꾸 질질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북한에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현재 패권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인데,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행동은 이것이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이것이니, 이것을 지키면 한국이 얼마든지 북한에 대해서 경협력과 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힘의 범위를 알려주고 북한이 허황된 꿈을 꾸지 못하도록 해야만이 지금처럼 남북관계 악순환이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처럼 한꺼번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북한에게 낭만이 아닌 현실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쪽이 너무 한미동맹에 얽혀져 있다. 남한이 친미 4대 올가미에 얽혀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올가미, 북한도 어느 정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 의한 북한의 체제 보장, 또 미국에 의한 경제 교류, 이런 것을 북한이 원하고 협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남북한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먼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뭔가요? 저는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benign neglect, 호의적 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무시라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최대한 압박을 하면서 기다리겠다. 만약에 계속 그렇게 간다면 너희 정권이 버티지 못할 거라는 그런 수문도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benign, 호의적은 무슨 뜻인가요? 북한 너희가 핵을 포기하면 너희 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 발전을 이루게 도와주겠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비핵화를 우리가 보통 FFVD라고 합니다.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최종적이고 완전 검증 가능한 북한의 핵 포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대북 정책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2017년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북한이 미국에 다다를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경고한 말이죠. 그러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망난 늑다리, 또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로켓맨, 이러면서 아주 분위기 안 좋았죠. 이때 미국이 고려했던 전략 중에 하나가 블러디 노즈, 코피 터트리기 작전입니다. 즉, 우리 싸움할 때 선빵으로 코피 터트리면 상대방이 무서워서 달라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전법이죠. 물론 이거 부작용은 보복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전쟁으로 간다는 것, 즉 제2 한국전쟁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공격적인 옵션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각을 했었고요. 물론 여기에는 김정은 참수작전도 들어가겠죠. 즉, 김정은을 제거해서 북한의 정권을 바꾸겠다는 것이죠. 이 트럼프와 김정은은 그렇게 서로 욕을 주고받다가 극적으로 타협을 보고 미북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2018년 6월에는 싱가포르에서, 2019년 2월에는 하노이에서 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은 또 결렬되고 맙니다. 북한은 핵시설 중에 영변만 포기하겠다, 보여주겠다 했는데 미국은 전부 다 리스트를 가져와라. 우리가 의심되는 지역은 다 봐야겠다.
자, 이러한 간극이 생겨서 결국은 결렬이 되고 2019년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호의적 무시, 비나인 니그렛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미국 생각에 북한이 핵을 없앨 생각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공격적인 옵션, 블러디 노우즈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비나인 니그렛 호의적 무시 전략으로 다시 바꾸게 되고 지금까지 그 전략을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이 호의적 전략을 쓰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트위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노이 회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또 2020년 3월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단거리 미사일 뿐이고 단거리 미사일 테스트는 어느 나라도 많이 한다. 난 여기에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올 2월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이 있었는데요. 여기 70분이 넘는 국정연설에서 북한이란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트위터 하니까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5월 2일 날, 그때가 한창 김정은 건강 이상설, 사망설 나올 때인데요. 5월 2일 날 이 김정은 위원장이 평남 순천에 있는 비료 공장에 나타나자 한마디 했죠. I'm glad to see he is back and well. 그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와서 기쁘다. 끝입니다. 북한에 대한 정책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기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능글맞습니다. 가끔 하는 얘기는 저거밖에 없습니다.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너무 좋다. 그리고 김정은은 내 말뜻을 알고 있다. 그가 언젠가 응답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즉 기다리겠다. 핵포기 하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러면 그때 북한이 훌륭한 경제를 갖게 해 주겠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호의적 무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그전 오바마 행정부 때도 북한에 대해서 strategic patience, 즉 전략적 인내라는 말로 썼던 전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은 지금 국제 환경이 미국이 대북한 호의적 무시 전략을 쓰는데 너무나도 최적의 상태라는 거죠.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김정은 정권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아주 큰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북한에게 하고 있는 것은 역사상 최대 경제 제재 정책이고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때문에 북한이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이 외화벌이, 이 중국과의 무역, 이것이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북한이 6월 달에 왜 이렇게 갑자기 폭발을 했나? 갑자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얘기로는 평양에 있는 간부들에게도 배급이 안 돼서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 지금 배급이 안 나오고 0이랍니다. 평양에 있는 간부들이 못 받는 이러한 일은 거의 초유의 사태라는 것이죠. 여기에 김여정을 앞에 내세운 것은 분명히 김정은이 건강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들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10살도 안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 후계 구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김여정을 앞에 내세운 것이다. 이러한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5월 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여의치 않으니 남한과 북한 간에 독자적인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무용지물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북한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 또 미국에서는 흑인 플로이드의 그 사망으로 인해서 인종 갈등 또 폭동 등이 나기 때문에 트럼프의 재선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고려했을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이 모든 전체적인 환경이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호의적 무시 전략을 통해서 북한이 내 말 좀 들어봐라, 날 좀 봐라, 이 전략이 안 먹히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북한의 얘기는 잘 들어줄 것 같지 않다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이죠. 제가 놀랬던 것이 이 중국 대변인 자오리젠 대변인이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폭발시킨 다음에 나왔던 대변인 성명에서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고 중국은 이웃 국가로서 한반도가 평화와 안정을 하기를 일관되게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가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말이 없습니다. 중국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고 패권국 미국과의 여러 가지 경쟁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 중국의 외교 문제에 있어서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북한의 얘기를 들어주는 가장 가까웠던 강대국이 저렇게 발을 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미국의 대북 호의적 무시 전략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해질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 속에서 중국의 공산 정권을 해체하지 않는 이상은 이 싸움이 쉽지 않겠다. 즉 공산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희망했던 부분적 핵 합의, 즉 단계적으로 핵을 조금씩 포기하고 조금 경제 제재를 해제해주고 이러한 류의 합의는 없을 것 같다는 겁니다. 즉 FFVD, 이것이 확실한 핵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미국은 북한의 경제 제재나 체제 보장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구도가 북한 정권에게 굉장히 험난합니다. 경제 제재,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무역의 축소, 미중 패권 전쟁, 미국의 공산 정권에 대한 거부감, 또 미국 대선, 거기에다가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또 북한의 경제난, 앞으로 이 전방위적인 무시로 인한 이 북한의 고립을 어떻게 이 김정은 정권이 타개할 것인지 정말 정권의 미래를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대로 미국은 북한을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패권 갈등 속에서 북한의 위치는 미국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죠. 북한이 미국 쪽으로 온다면, 미국 편에 선다면 중국을 옥죄는데 너무나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북한이 지금과 미국과 딜을 한다면, 핵을 포기하고 미국과 같은 편에 선다면 정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탈중국화가 일어나게 되면 질 좋고 값싼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최대 수혜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남북한 간의 강대강 대립 속에서도 김정은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김정은이 마지막 한번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과 큰 딜을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러한 희망 섞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일 때 김정은 위원장은 더 유리합니다. 민주당이 되면 모든 트럼프의 업적, 트럼프의 정책은 바뀌게 되고 그것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지금의 구조로는 우리가 뭘 한다 하든 북한은 언제든지 일시에 한꺼번에 뭉개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투자했던 개성공단 기계들은 고철이 되어 가고 있고, 또 우리 기업가들은 김정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 거길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다른 나라 국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 스탠다드를 갖게 되는 그런 북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패권국인 미국이 인정하는 북한, 그리고 궁극적인 미국과의 수교, 이러한 것이 남북한 관계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에 사업을 할 수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찌 됐건 지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한국이 북한에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우리 결의끼리 이러한 낭만적인 얘기보다는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두르고 조급해 하면 안 됩니다. 왜냐?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북한 사회라면 남북한이 만든 그러한 구조는 또 북한이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악순환만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